자, 여기서 배우셔야 될 증명법은 자,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 있고 두 번째는 귀류법이 있죠. 그 다음은 절대부등식 중에 주로 여러분이 다루셔야 될 거는 산술기하입니다. 대우를 이용하는 증명마법은 우리가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P면 Q이다가 참인지 아닌지 알고 싶으면 not Q이면 not P이다가 참인 걸 증명해서 이게 참인 게 증명이 되면 얘도 참이다는 게 이렇게 증명이 된다. 이게 이제 대우를 이용하는 방법이고, 귀류법은 결론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증명을 해가요. 문제가 발생해. 어딘가에서 모순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럼 결론은 부정하게 잘못됐기 때문에 결론은 맞는 거였다는 거죠. 부정하면 안 되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였다라고 하는 게 귀류법이고, 산술기하는 이제 설명할 게 많으니까 이런 패턴대로 지금 여러분이 이제 증명을 해, 물론 세부적으로 좀 더 이제 자세한 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하나씩 해봅시다. 얘부터.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랍니다. 상식적으로 그래요. 어떤 수를 제곱해서 짝수가 됐어? 홀수를 제곱하면 짝수가 되지는 않잖아. 짝수를 제곱해야 짝수가 될 것 같아. 맞는 것 같긴 한데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는데 이게 주어진 명제죠. 이게 P입니다. P이면 이게 Q예요. 그러니까 대우를 이용하겠다는 얘기는 납 Q이면 납 P가 참이 됨을 보여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납 Q 이게 앞으로 가면서 부정 n이 홀수의 부정은 n이 짝수의 부정은 n이 홀수이다. 그러면 납 P n제곱도 홀수이다. 이걸 증명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참이면 얘도 참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n이 홀수니까 적당하게 예를 드세요. n이 2k-1이라고 합시다. k 값은 자연수 1, 2, 3 이런 수예요. 그럼 k에 1 집어넣으면 n은 1, k에 2 집어넣으면 n은 3, k에 3 집어넣으면 n은 5, 1, 3, 5, 7, 9 홀수로 간다는 얘기죠. 그럼 n이 만약 이런 홀수라면 n제곱은 우변에 있는 2k-1을 제곱해야 되겠죠. 분비하게 되면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 돼요. 지금 우리는 홀짝을 구분하는 거기 때문에 홀짝은 2로 묶었을 때 2로 다 묶이면 짝수가 되는 거고 2로 묶었더니 더하기나 빼기 1이 붙으면 그때는 홀수가 되는 겁니다. 이걸 2로 묶어야 돼요. 그럼 2k제곱 마이너스 2k까지는 2로 묶이는데 얘는 안 묶이죠. 그럼 결론은 n제곱은 어떤 숫자에 2를 곱한 상태에서 2를 더한 거니까 이거 홀수네. 결론은 n이 홀수이면 n제곱이 홀수이다가 참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가 참이니까 따라서 얘도 참이다. 이렇게 증명하는 게 대우를 이용하는 방법인 겁니다.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런 방법이었어요. 대우를 이용하는 방법. 그럼 이거 3번에 나와 있는 귀류법이에요. 다음 루트 2가 유리수이다를 증명하는 겁니다. 유리수가 아니다를 증명하는 겁니다. 실제로 루트 2는 무리수죠. 무리수니까 유리수가 아니잖아요. 근데 귀류법을 이용하는 얘기는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라는 이 명제 결론을 부정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유리수가 아니다를 부정하면 유리수다가 되는 거지. 그거로 증명을 하겠다는 얘기죠. 루트 2는 유리수이다. 얘를 증명하는 겁니다. 얘로 증명해 가겠다는 거죠. 그럼 루트 2는 유리수이니까 유리수라는 숫자는 결과적으로 분수로 표현이 된다는 뜻이거든. 유리수의 정의가 분수로 표현하는 모든 숫자가 유리수예요. 분수? 그럼 분모에 뭐 b가 있고 분자에 a가 있다고 칩시다. 분수꼴로. 딱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제 가정이 나온 게 조건이 나오는데 루트 2는 b분의 a꼴로 표현되는 유리수라면 분모 b는 0이 아니며 a와 b는 서로소인 정수로 표현이 됩니다. 분수니까요. 당연히 위아래는 약분이 다 된 상태의 정수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뜻이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나중에 모순이 어디서 발생하냐면 여기서 발생합니다. A와 B는 서로소입니다 라고 정의를 하고 문제를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A, B가 서로소가 아닌 조건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잘 받으셔야 됩니다. A, B는 서로소인 정수 형태로 표현된다. 자, 합니다. 자, 이렇다면, 이렇게 가정을 뒀다면, 이렇게 조건을 다서 유리수 조건을 만들었다면, 양변에 B를 곱해요. 그럼 A는 루트 2B가 되고, 이걸 양변 제곱합니다. 그럼 A제곱은 2B제곱이 되고, 우리가 좀 전에 위에서 했던 겁니다. 아까 대우할 때 했었죠.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그 수가 B제곱에 2가 곱해진 짝수네? 어떤 수의 제곱이 짝수면 그 어떤 수 A도 짝수라는 걸 우리가 앞쪽에서 연습했었죠. 바로 여기서 했었잖아요. N제곱이 짝수이면 어떤 수를 제곱해서 짝수가 되면 제곱하기 전에는 N도 짝수가 된다가 참이라는 걸 좀 전에 증명했었습니다. 그럼 그 내용이에요.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2의 배수가 붙었네요. 짝수라는 얘기죠. 이걸 아까 써드린 그대로 보면 A제곱이 짝수이면 A도 짝수이다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럼 A가 짝수니까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죠. 2M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예요. A가 짝수니까요. 이걸 다시 이 식에다가 대입합니다.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A 대신에 2M을 대입해요. 짝수니까 A의 제곱, 2M의 제곱은 2B 제곱과 같다. 분배하면 4M의 제곱은 2B 제곱 같고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 B제곱은 2M 제곱이 되죠. 또 마찬가지네요. B제곱이 짝수이면 짝수잖아요. 이거 곱해졌으니까요. 그럼 B도 짝수입니다. 그럼 결론은 B도 뭐라 둘 수 있냐면 어떤 자연수의 2배인 2n을 둘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아까 위에서 보면 A와 B가 이 상태에서 보면 A와 B가 서로소라는 조건에 모순이 발생합니다. A와 B는 약분이 안 돼야 돼요. 근데 A와 B는 2의 배수 둘 다 짝수이기 때문에 2로 약분이 되잖아. 모순이 발생하네. A와 B는 서로소란 이 부분에 모순이 발생한다. 따라서 루트 2를 유리수다라고 증명했더니 유리수가 아닌 조건이 발생했죠. 그러니까 루트 2는 유리수다라고 줬던 저 말이 틀렸기 때문에 유리수가 아니다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다는 거죠.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이 기류법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증명법인데 우리가 위에서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라는 걸 확인했죠. 근데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닌 걸 통해서 1 플러스 루트 2도 유리수가 아닌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기류법을 쓰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쓰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걸 알고 있죠. 유리수에다가 유리수를 더하면 유리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거는 당연히 알고 있는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위에 문제에서 기류법을 쓰라고 했네요. 네. 써봅시다. 1 플러스 루트 2는 유리수이다. 기류법을 쓰라 했으니까 이 명제 결론을 부정한 겁니다. 1 플러스 루트 2는 유리수이다. 따라서 1 플러스 루트 2라는 유리수에다가 마이너스 1이라는 유리수를 더하면 이 답은 유리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좌변을 더하다 보면 플러스 1, 마이너스 이렇게 지워지고 루트 2가 남아요. 루트 2는 유리수이다. 모순이 발생했네? 위에서 했잖아. 우리가 루트가 유리수가 아니면 위에 증명했으니까. 따라서 이 상황에 모순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이 결론을 부정했던 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1 플러스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이게 맞는 말이다 라는 거죠. 이걸 뭐 크게 어려운 증명은 아닙니다. 만약에 네. 위에서 루트 2를 안 구했으면 루트 2가 유리수라는 것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이거는 위에 써줄 겁니다.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님을 이용하여 뭐 이런 말이 있을까요?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님을 이용하여 1 플러스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다를 증명하시오. 그럼 이제 이거 쓰면 되고 만약에 저 말이 없잖아요? 그럼 써야죠 뭐. 위에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걸 써줘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저 말이 위에 있을 겁니다.
아니면 문제 두 개를 동시에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너무 과도하게 좀 길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나온 다음 위에 거, 만약 밑에 게 나온다면 위에 저 말이 있을 겁니다. 절대부등식은 항등식과 같은 구조라고 그랬죠. 항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등식, 항등식. 절대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절대부등식이라는 단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 절대부등식들이라는 거죠. 뭐 이게 위에 있는 거랑 같이 겹쳐져 있으니까 이걸 풀어드릴게요. 두 개 중에 1번이 좀 더 헷갈리니까 1번을 풀어드립니다.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이게 a에 대한 2차식으로 만약 정리한다면 a제곱이 2차이고 그 다음에 b가 a의 개수라고 보는 겁니다. a에 대한 2차, a에 대한 1차, 그럼 b는 a의 개수. 그 다음은 b제곱은 a가 없는 상수항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됐니? 이걸 왜 이렇게 보냐면 완전제곱식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거 기억합니까? 이런 거? x제곱 마이너스 6x 뒤에 뭐가 와야 완전제곱이 되죠? 9가 와야 완전제곱이 되죠. 이건 x-3의 완전제곱으로. 그럼 a제곱 플러스 4a 뒤에 뭐가 와야 완전제곱이 돼요? 4. a 플러스 2의 완전제곱. 그렇지? b제곱 마이너스 10b 뒤에 뭐가 와야 완전제곱이 되죠? 25.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1차 함계수의 반의 제곱이 상수가 돼야 돼요. 1차 함계수의 반의 제곱이 상수가 돼야 되고 1차 함계수의 반의 제곱이 상수가 돼야 완전제곱식이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용하는 거예요. 1차 함계수 b의 반의 제곱이 상수항이 있어야 이게 완전제곱식이 된다고. 그럼 이건 4분의 b제곱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a제곱 플러스 b 곱하기 a 더하기 여기 뭐가 있어야 되냐면 4분의 b제곱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원래는 b제곱이 있어야 되니까 플러스 4분의 3b제곱이 더 붙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얘네들이 붙이면 b제곱, 4분의 4b제곱. 그럼 약분하면 b제곱이 될 테니까요. 여기까지 완전제곱식을 만드는 겁니다. a 플러스 2분의 b의 전체 제곱. 뒤에 플러스 4분의 3b의 제곱. 근데 우리가 뭐를 알고 있냐면 어떤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럼 얘가 그 내용이네요. 어떤 실수를 제곱했네? 그럼 이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얘도 어떤 실수를 제곱했는데 거기다 4분의 3을 곱했으니까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0보다 크거나 같던 두 수를 더했으니까 이 식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이 된다는 뜻이죠. 무슨 말이냐면 A, B에다가 어떤 실수를 집어넣어도 이 식이 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참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증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식, 요 9번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우리 지금 절대부등식 하는 거에 학교 시험에 거의 핵심적인 내용일 겁니다. 이게 그 이름도 유명한 산술평균, 기하평균에 관련된 얘기죠. 줄여서 산술기하평균. 그러니까 평균 구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산술평균이, 이게 산술평균입니다. 기하평균은 이 뒤에 있는 식이 기하평균이에요.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는 게 수학적으로 알려져 있는 내용이에요. 이걸 이제 여러분이 이제 증명하는 겁니다. 증명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자, 기본적으로 산술기하를 성립하려면 첫 번째 이 말이 있어야 돼요. 두 양수. 이 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형성화된 내용을 이해합시다. 두 양수에다가 두 양수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것. 이게 산술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산술이라는 말은 그냥 수치적 계산을 말하잖아. 학교 시험 끝난 다음에 제일 많이 하는 행동이잖아요. 영어 점수와 수학 점수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영어와 수학의 평균값이 나오죠. 그게 산술평균이야.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평균을 계산하는 방식. 그 다음에 두 양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웁니다. 보통 속도에 대한 평균 구할 때 많이 쓰는 방식인데 우리 고등교과에서는 거의 쓰질 않아요. 이게 기하평균. 근데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를 이제 증명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러면
보통 우리가 증명법에 부등식에 증명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제1순위가 이겁니다. 빼보는 겁니다. 앞수에서 뒷수를 뺐더니 이게 0보다 커. 그러면 앞에가 A가 B보다 큰 거예요. 두 수가 같아. 그럼 A, B는 같은 거예요. 뺐더니 음수가 되네? 그럼 뒤가 더 크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뜻이죠. 근데 이렇게 해도 되는데 가끔은 루트나 절대값이 있는 경우는 그냥 뺄셈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제곱해서 빼내는 겁니다. 그냥 빼지 않고 제곱해서 절대값이나 루트를 지우겠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그 값 크기를 봐서 0보다 크면 앞에 있는 A가 크고 둘이 같으면 A제곱, B제곱 같은 거니까 A와 B는 서로 같다고 보는 거고 B제곱, 그러니까 뺐더니 음수가 되면 뒤에 있는 B값이 더 크다라고 판단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로 우리는 증명을 이거 두 개의 위주로, 부등식 만약 이거 두 개의 위주로 많이 합니다. 얘는 위에는 1번을 쓰시면 돼요. 루트가 있지만 얘는 루트가 있지만 제곱하지 않아도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냥 합니다. 그럼 얘를 A로 보시고 얘를 B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A에서 2분의 A 플러스 B라는 산술평균에서 루트 AB라는 기하평균을 빼보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빼봤더니 이게 0보다 커. 그럼 앞에 있는 2분의 A 플러스 B가 뒤에 있는 루트 AB보다 크다는 뜻이고 이게 만약 0이 되네? 그럼 둘은 같다는 뜻이고 0보다 작아지네? 그럼 뒤에 있는 기하평균이 더 크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자는 얘기예요. 일단 빼봅니다. 빼보는데 얘는 분모 2가 있고 얘는 분모 2가 없잖아요? 그럼 통분을 시켜야 돼요. 근데 통분시킬 때 얘 루트 있으니까 얘네도 의도적으로 루트 A제곱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겠네요. 양수니까 루트 A제곱은 A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쓴 겁니다. 루트 B제곱이라고 써줍니다. 마이너스 2분의 2 루트 AB라고 통분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통분이 된 상태로 2로 붙이면 이 증명 잘 봐야 된다. 이게 학교 시험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야. 이걸 붙이게 되면 루트 A제곱 마이너스 2 루트 AB 플러스 루트 B제곱이 돼서 위에 있는 게 완전 제곱식이 돼요. 루트 A, 루트 A, 루트 B, 루트 B 둘 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완전 제곱이 돼요. 2분의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전체 제곱의 형태로 완전 제곱이 되고 루트 A는 실수입니다. 루트 B도 실수입니다. 실수에서 실수를, 루트 안이 양수라는 뜻이니까 실수에서 실수를 빼면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커 나왔고 0보다 커 나왔던 숫자를 2로 나눠도 0보다 커 나갔습니다. 맞나요? 뭐가 성립하죠? 앞수에서 산술평균에서 뒷수, 기하평균을 뺐더니 0보다 커 나왔다는 뜻은 앞수가 뒷수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증명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다가 참이 되더라는 얘기지. 근데 이게 명심해야 돼.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증명 마지막에 꼭 뭘 써야 되니까 안 쓰면 증명 과정이 감점당합니다. 상당히 많은 점수가 감점이나요. 감점도 좀 다른 일반적인 감점보다 더 많이 되는데 마지막에 뭘 써야 되냐면 등호는 A와 B가 서로 같을 때 성립한다라는 말을 써줘야 됩니다. 이 말을 꼭 써야 됩니다. 그래야 감점을 안 당합니다. 그러니까 두 양수값이 같을 때만 등호가 성립해. 왜 그렇죠? 그러면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이 등호가 성립한다는 뜻은 두 수를 뺐더니 0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럼 두 수를 빼서 0이 됐다는 얘기는 이 값이, 이게 두 수를 뺀 거잖아요? 이 값이 0이 됐다는 뜻이야. 근데 분수가 0이 되려면 분자가 0이 돼야 돼요. 근데 제곱해서 0이 되려면 제곱 밑에 있는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가 0이 돼야 되고 그 얘기는 루트 A랑 루트 B가 같아야 되는데 이게 둘 다 양수기 때문에 결론은 A,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가 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왜 붙여줘야 되냐면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대부분 다 뭘 물어보냐면 최대가 얼마입니까? 또는 최소가 얼마입니까? 라는 문제를 물어보는데 이 최대, 최소는 전부 다 여기서 성립하는 겁니다. 등호일 때 최대, 최소 성립하지 계속 크거나 식 자체가 계속 크다, 계속 작다가 성립하는 식이기 때문에 최대값, 최소값을 일반적으로 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등호일 때, 같을 때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이 존재합니다. 아셨죠? 이거 지금 녹화하고 있으니까 녹화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집에서 다시 한번 꼭 보시고
자, 지웁니다. 왜 지워야 되는지, 왜 또 지우고 설명해야 되냐면, 이게 왜, 아니, 이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증명법은 배웠는데, 그럼 도대체 이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언제 쓰느냐가 중요해요, 이게. 얘 도대체 언제 쓰는 겁니까? 뜬금없이 산술기하를 쓸 때가 가끔 있어. 문제 풀다 보면 갑자기 해설지나 설명을 보면 다음 조건에 의해서 산술기하가 성립함으로 라고 말이 나와요. 그럼 뜬금없이 웬 산술기하라고 하는데 뜬금없는 게 아니고 굉장히 산술기하는 조건이 타이트합니다. 수학적으로 굉장히 누가 봐도 뻔하게 산술기하인 거예요. 공부를 하다 보면. 오히려 산술기하보다 더 어려운 증명법들이 많아요. 부등식 같은 경우는. 뜬금없이 갑자기 뭐가 툭 튀어나와. 이게 왜 여기 성립하지? 대표적으로 여러분 교과서에 있지만 시험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 코시슈바르츠도 대표적으로 잘 못 알아차리는 증명, 잘 모릅니다, 애들이.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또 나중에 고2가 되면 주로 또 하는 증명 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많은 증명으로 쓰이고 있는데도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올 때 너무 생뚱맞게 아니 여기서 왜 갑자기 이게 튀어나와? 라는 것 중에 하나가 평균값 정리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평균값 정리도 너무 내용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한 거야. 근데 조건이 굉장히 타이트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럼 나는 매번 문제 풀 때마다 이거 평균값 정리를 생각하고 문제를 풀 수는 없는 일이거든. 그냥 문제 풀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문제가 안 풀리는 거죠. 그 해설지를 봤더니 그 중간에 다음 내용에서 평균값 정리를 적용하여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현타가 오는 거야. 와, 이걸 어떻게 내가 어떻게 모든 문제마다 다 이 정리가 적용된다는 걸 확인하고 문제 풀 수는 없는 일이잖아. 너무 생뚱맞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래 이런 증명을 어려워하는 겁니다. 근데 산술기하는 너무 대놓고야. 너무 대놓고 나 산술기하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건데 연습이 잘 안 되면 좀 못 알아차려서 그렇지 실제는 굉장히 노골적인 증명이에요. 이거는. 언제 쓰이냐면 첫 번째는 아까 잠깐 언급했었던 두 양수라는 말이 언급되어 있어야 됩니다. 두 양수. 두 번째, 두 양수란 말이 있어요. 근데 두 양수값을 이용해서 합의 최소를 구하는 문제거나 또는 곱의 최대를 구하는 문제면 고등학교 교과상 거의 100% 산술기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놓고 산술기하라고 보면 돼요. 이거는. 그런 조건이에요. 그 조건이 너무 명확해. 누가 봐도 그냥 명확해요. 근데 왜 합은 최소가 돼야 되고 곱은 왜 최대가 됩니까? 라고 하면 이 식이 그래서 그래요. 이 식이 반쪽짜리 식이거든. 부등호 한쪽만 성립하는 식이다 보니까 왼쪽에 있는 식이 2로 나눴지만 결국은 합이 나와 있는 식이에요. 합은 어떤 특정 값을 계산하게 되면 늘 그 값 이상의 값을 갖습니다. 합은 어떤 값 이상의 값을 가져요. 그러니까 계속 커진다는 얘기지. 계속 커지니까 합은 최대를 못 구하는 겁니다. 결론은 등호일 때가 그 합의 가장 작은 값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합의 최소를 구할 수 있으며 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내가 주인공이 곱이에요. 루트 씌워져 있고 양쪽이 나와 있지만 어쨌든 곱이 포함되는 이 식은 항상 좌변식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럼 곱은 어떤 특정 값보다 계속 작아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최소를 못 구하겠지. 가장 클 때가 등호가 성립하는 최대일 때가 등호가 성립할 때입니다. 그래서 산술기하는 등호 성립할 때가 언제인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희 알겠니? 허리 좀 펴. 그런데 이거를 공식에 나온 것처럼 A, B로 기억하지 마시고 A, B 이렇게 기억하시면 나중에 문제 바뀌었을 때 못 풉니다. 그러니까 유치하지만 네모, 세모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 공식도 이거로 기억하세요. 네모와 세모를 더한 값을 2로 나눈 값은 네모와 세모를 곱한 값에 루트 씌운 것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외우시고 이거는 표기법입니다. 보통 책이나 증명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지만 실제로 표기법대로 우리가 당연히 계산하지 않겠죠? 연산법이 필요합니다. 내가 계산할 때는 이 식이 필요합니다. 두 양수를 더한 값은 2를 1로 넘겨주는 겁니다. 두 양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 2배 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거를 주로 우리는 쓰는 겁니다. 정의는 이거지만 정의대로 안 한다는 얘기예요. 계산할 때는 이렇게 바꾸어서 처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모, 세모가 두 양수값이며 등호는 두 양수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죠. 자, 산술기하의 대표적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여기 문제 중에
뭐 너무 문제가 쉽게 되어 있는데 이거 두 문제. 이거 일단 뭐 문제가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서 이거 문제 다 띄워놔야 되네요. 자, 다 띄웁시다. 글씨가 안 보이려나? 안 보시면 책에 있는 거를 프린트를 좀 보도록 하세요. 틀린 거 찾는 겁니다. 근데 읽어보면 나름 논리적으로 보여. 나름 그럴싸해 보인다는 얘기죠. 뭐가 그럴싸하냐면 두 양수란 말이 나왔죠. 이식과 이식의 곱의 최소를 구하랍니다. 잘 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두 식의 곱의 최소니까 여기에 최소를 구한 다음에 여기에 최소를 곱해서 곱하면 가장 작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증명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식, 두 양수를 더한 값은 그렇잖아요? 두 양수를 더한 값은 두 양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 두 배 한 것보다 크나 같다. 맞죠? 산술기를 그냥 쓴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양수를 더한 값은 이렇게 표현이 돼요. 계산상. 맞습니까? 그냥 곱셈한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이거. 두 양수를 더한 값은 두 양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 두 배 한 거와 보다는 크나 같다. 그래서 이게 가장 작을 때가 언제냐면 등호가 성립할 때. 요 두의 곱한 값 요겁니다. 이해됐니? 그 책에서는 나름은 타당성 있게 본인은 증명하고 있다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앞에 있는 식의 최소는요. 이게 이거일 때가 최소예요. 2루트 6 xy 루트 xy. 뒤에 있는 식의 최소는요. 이거 루트 xy 분의 2루트 6. 그럼 가장 작은 것끼리 곱했을 때 가장 작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얘랑 얘 나분합니다. 2루트 6이 두 개네? 2의 제곱 4, 루트 6의 제곱 6 곱하면 24. 최소값은 24. 근데 답이 안 맞더란 얘기죠. 이 답은 최소가 24가 아닙니다. 당연히 아닐 겁니다. 답지를 봤더니 답이 안 맞아. 뭐가 틀렸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나름 나쁘지 않잖아요? 느낌상? 얘 가장 작고 얘 가장 작으려면 산술기가 따로 움직이고 얘 가장 작으려면 산술기가 따로 움직이고 앞에 있는 가를 가장 작은 거 뒤에 있는 가를 가장 작은 거 작은 길을 곱하면 가장 작고 맞는 것 같은데 왜 틀렸다고 하지? 왜 틀렸을까요? 여기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틀린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나와 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산술기하는 최소값이나 최대값이라는 것은 등호에서 성립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식의 최소는 2x, 여기 써있죠? 2x랑 3y가 같을 때 최소가 존재하는 겁니다. 아셨나요? 이해돼요? 그럼 여기 있는 최소를 구한 거라면 이 최소는 언제 성립하는 거냐면 앞수와 뒷수가 서로 같을 때 여기 앞수, 얘 뒷수. 아까부터 AB로 기억하지 말라고 그랬죠? 네모셈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앞수인 x분의 2랑 뒷수인 y분의 3이 같을 때 최소가 성립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의 내용에서 여기는 x와 여기는 x는 당연히 똑같은 값이고 똑같은 문자입니다. 여기 있는 y와 여기 있는 y도 똑같은 y며 같은 문자입니다. 서로 다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양변에 xy를 곱해봐. 밑에 있는 식의 양변에 xy를 곱해보면 2y는 3x가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위를 순서 바꿔 써보면 3y는 2x예요. 3y는 2x. 똑같은 y에다가 3을 곱하고 2를 곱한 값과 똑같은 x에 2를 곱하고 3을 곱한 값이 이게 같을 수가 있나요? 이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 x가 양수니까요. x가 4였어요. y는 5였다고 칩시다. 그럼 이 말인데? 위에 있는 식은 3 곱하기 5한 값과
서로 같은 값을 만들어줘야 되니까요. 아무나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y에 뭐 4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x에는 위식이 참이 되려면 6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3 곱하기 4한 값과 2 곱하기 6한 값이 같다는 거거든. 근데 밑에다 집어넣어봐. 2 곱하기 y 4한 값과 3 곱하기 y x 6한 값이 같나요? 이거 안 같잖아. 이거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고. 3배한 값과 2배한 값이 같아질 리가 없다는 게 똑같은 배수가 아니잖아. 결론은 위와 아래를 동시에 만족하는 x, y여야 위식도 참여되고 아래식도 참여되는데 얘네들을 동시에 만족하는 y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식은 잘못된다는 뜻이에요. 풀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라고 했잖아. 그래서 잘 봐야 돼. 산술기하를 아까 말했잖아. 아무 때나 써먹는 게 아니라니까. 첫 번째는 두 양수란 말이 있어야 되며 식의 구조 자체가 합의 최소 또는 곱의 최대일 때밖에 못 쓰는 식이야. 문제식을 보세요. 이거 양수잖아. 그렇죠? 이거 양수죠. 이거 양수잖아. 근데 지금 양수와 양수의 곱을 처리했는데 큰 틀로 보면 그거 아닌가요? 양수와 양수의 곱을 계산했잖아. 그럼 양수와 양수 곱의 최대가 맞는 말이야. 근데 양수와 양수 곱의 최소는 못 구한다고. 식 자체가 잘못 그러니까 저렇게 표현 자체가 저 상태로 두면 산술기하를 적용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야. 곱의 최소를 어떻게 구해? 식 자체 구조 자체가 곱의 최소를 구하는 문제인데 어떻게 구하냐고. 산술기하는 못 구해. 곱의 최소는. 곱의 최대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합의 최소.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결론은 분배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분배합니다. 이 괄호가 묶인 상태로 해결이 안 되니까 괄호를 풀어주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분배하면 xx 약분되고 4가 남아요. 이렇게 분배하면 저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y분의 2, 3은 이렇게 분배한 거죠. 2, 3은 6x가 돼요. 여기다 쓸게요. 6x. 그 다음에 이렇게 분배하면 x분의 6y. 이렇게 분배하면 y가 약분되고 3, 3은 9가 됩니다. 덧셈이 됩니다. y분의 6x 더하기 x분의 6y. 4와 9를 더할 수 있죠? 13이에요. 자, 이제 문제가 우리가 원하는 꼴이 나왔네요. 이거 양수. 이거 양수. 전체식의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죠. 양수와 양수 합의 최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산술기하가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다 13만 더하면 문제에서 원하는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서야! 자, 합니다. 두 수를, 이게 네모 세모를 봐야 돼요. 네모는 y분의 6x, 세모는 x분의 6y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럼 이제 이 식, 두 양수를 더한 값은 두 양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 2배 한 것보다 크나다. 이게 성립하는 거죠. 집어넣으시면 돼요. y분의 6x 더하기 x분의 6y 한 값은 2 루트 y분의 6x 곱하기 x분의 6y 한 거와 같다. 약분이 됩니다. 이렇게. 루트 36? 6이죠? 26. 10이에요. 되겠어요? 이 식의 최소값은 12입니다. 항상 12 이상이니까 12가 최소값이에요. 그럼 이 식의 최소값은 12가 되며 12에다가 13을 더한 25가 이 문제의 최소값이 되며 최소는 언제 성립한다고 그랬죠? 최소 25 값이 최소는 25예요. 최소 25가 성립하려면 두 양수인 y분의 6x랑 x분의 6y가 서로 같아야 됩니다. 이 두 양수 얘네들이 같아야 돼요. 알겠니? 그럼 66 지워지고 이렇게 곱했더니 x제곱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같은 거죠. 분수는 x제곱과 y제곱이 같은데 xy는 양수라며. 따라서 x하고 y가 같을 때 네, 이 산술기하는 성립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른쪽에는 17번 문제 해보세요. 보세요. 17번.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면 저거 왜 필요할까요? 이것 때문이다. 분모.
x가 마이너스보다 커야지만 분모가 양수가 되기 때문에 이게 양수와 양수 합의 최소가 성립하기 때문에 저렇게 준 겁니다. 일단 식은 그래요. 근데 이게 문제 좀 이상해. 이거 양수인 걸 알겠어. 맞아? 아니야. x가 마이너스 2보다 그랬지. 마이너스 2보다 그랬지. 0보다 크다는 안 했잖아. 이거 양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양수 아닌 수와 양수 아닐 수 있는 수와 양수를 더해서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는 산술 기하가 아닙니다. 무조건 둘 다 양수가 돼야 됩니다. 이 상태로는 뭐가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고 보니까 이 상태로 묶어도 안 돼. 말이 안 되잖아. 두 양수를 더한, 써볼까요, 그냥? 두 양수를 더한 값은 두 양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 2배 한 것보다 커나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약분이 되나요? 약분이 안 돼. 이렇게 약분하는 거 아니다, 절대. 약분이 안 되잖아. 약분이 안 되면 이걸 계산해야 됩니다. 이 값이 지금 안 나와 있잖아, 문제상.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이 문제는 이 상태로 붙이면 해결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변형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쓸 때 루트 1을 쓸 때 이게 약분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루트 1의 값이 숫자가 나와야 되거든. 이게 숫자가 나오고 그 앞에 2배를 한 다음에 이게 크다 같다 성립하다 보니까 이게 숫자로 처리돼야 되는데 숫자로 처리되지 않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쪽 분모와 곱해진 x가 똑같은 꼴이 아니기 때문에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약분이 안 되는 겁니다. 똑같은 꼴을 만들어야 돼. 그럼 방법은 둘 중에 하나죠. 루트 안에 여기 있는 x를 놔두고 여기 있는 플러스 1을 어떻게 지워서 이게 x꼴로 나오도록 써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약분이 되도록 하든지 아니면 루트 안에 저기 있는 이 분모는 놔두고 여기 앞에 있는 식을 x 플러스 2로 이렇게 바꾸어서 곱해서 이렇게 통째로 지워버리는 거죠.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이 방법은 못하는 겁니다. 이건 못합니다. 여기는 x 플러스 2분의 16을 이걸 어떻게 x꼴로 만듭니까? 이 플러스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찢을 거야? 우리가 분수를 이렇게 찢는 이게 이렇게 찢는다고 배운 적이 있나요? 이렇게 안 되잖아. 이게 이렇게 되진 않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 1을 어떻게 찢어서 버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이 방법 못 쓰고 이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방법은. 자, 그러면 보세요. 결론은 앞에 있는 x를 강제로 분모 있는 x 플러스와 같은 꼴로 이렇게 일단은 써놓고 시작하는 얘기죠. 여기는 x를 이렇게 바꿔놓으라는 얘기예요. 플러스 뒤에는 x 플러스 2분의 16. 근데 위식 아래식은 같은 식이 아니잖아. 같게 만들려면 이 뒤에다가 빼기 1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야 같아집니다. 되셨죠? 우리는 이쪽에서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씁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 말이 돼.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잖아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큽니다. 이거 양수예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큽니다. 양수분의 16. 이거 양수입니다. 그럼 양수와 양수 합의 최소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최소를 구한 다음에 2를 빼면 문제에서 원하는 최소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산술기하를 씁시다, 여기서. 그래서 쓸 때는 아까 말한 AB로 보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모양 꼴이 바뀌기 때문에 네모셈으로 봐야 된다고. 네모. 더하기 앞에 있는 그냥 네모로 봅시다. 더하기 뒤에 있는 거를 세모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모양이 떠올라야 되죠? 네모와 세모를 더한 값은 네모와 세모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 2배 한 것보다 크나 같다. 이게 성립한다고요.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모와 세모를 더한 값은 네모 세모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 2배 한 것보다 크나 같다. 이 꼴을 따라 쓰면 돼. 그럼 x 플러스 2 더하기 x 플러스 2분의 16은 x 플러스 2 네모 곱하기 세모 x 플러스 2분의 16 네모와 세모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 2배 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다. 산술기하를 쓴 겁니다. 그랬더니 약분이 됩니다. 똑같은 두 개.
여기 루트 16이 남죠? 루트 16은 4랑 같으니까 2, 4, 8. 됐네요. 이 식의 최소는 8입니다. 8에서 2를 뺀 게 문제 전체의 최소값인 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값 B는 6이다. 됐죠? 그 다음은 최소값만 구하는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도대체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야 최소값 6이 나옵니까를 물어본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최소를 갖습니까를 물어본 거야. 등호가 성립할 때 최소를 간다고 그랬죠. 그럼 등호는, 다시 말하지만 등호는 네모, 세모가 서로 같을 때야. 네모가 누구니? 이게 네모잖아. 세모가 누구예요? 이게 세모잖아. 얘네들이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예요. 이걸 쓰는 겁니다. x 플러스 2랑 x 플러스 2분의 16이 서로 같을 때 최소값 6이 나오는 겁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양변에 x 플러스 1을 곱합니다. 그럼 좌변은 x 플러스의 제곱이 되겠죠? 우변은 16이 되고. 그럼 x 플러스 2의 값은 4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4겠죠. 4를 제곱하거나 마이너스 4를 제곱해야 16이 되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x를 정리하다 보면 x는 2가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6인데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고 돼 있잖아요. 이건 답이 될 리가 없는 거죠. 이게 정답입니다. 그럼 x가 얼마일 때? 2일 때. 여기 있나요? a일 때. 그래서 a 값은 2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a 값 2, b 값 6 곱하면 12가 문제에서 원하는 a, b의 정답이 됩니다. 중요합니다. 학교 시험에 잘 나오는 형태의 문제고요. 교과서에 있으니까 더더군다나. 뭐 이런 유형 말고도 또 산술기가 많으니까 이건 예상 문제 줄 때 여러 가지 형태를 보여드릴 테니까 그 예상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시고